트럼프가 진짜 야마잘잖아.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레티샤 제임스가 건 사건에서 이제 완벽하게 이겼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애시당초에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인 마녀사냥이었다. 정말로 비즈니스적으로 하면은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벌금 매기고 그러면은 뉴욕에서 사업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건 그냥 선거 개입 사건이었을 뿐이다. 상부 정치부장의 투시경. 아까 봤던 그 트럼프의 벌금 면제 소식인데 로이터 통신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냥 대놓고 휴지 윈, 거대한 승리, 큰 승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프 빌리언, 0.5빌리언, 7천억, 7,500억 정도 되는 벌금 안 내게 생겼다. 트럼프가 부자인 건 맞지만은 7천억 정도 되면 전 재산이죠. 이 벌금 내고 나면은 개털됩니다. 미국의 항소법원이 500밀리언 7천억 원짜리 대출 사기 벌금을 그냥 없던 걸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트럼프가 남긴 말, 트럼프가 진짜 야마잘잡아요.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 어토니 제너럴은 제가 늘 얘기할 때마다 헷갈려요. 이걸 법무장관으로 해석을 할지 검찰총장으로 해석할지. 어쨌거나 뉴욕 검찰총장, 거기다가 페이크 하나 붙여주죠. 그냥 이거는 사람 이름 앞에, 직책 앞에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조롱하는 의미로 붙인 거고. 레티샤 제임스가 건 사건에서 이제 완벽하게 이겼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애시당초에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인 마녀사냥이었다. 정말로 비즈니스적으로 하면은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벌금 매기고 그러면은 뉴욕에서 사업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건 그냥 선거 개입 사건이었을 뿐이다. 이거는 뭐 올바르고 완벽한 승리다라고 신나서 썼어요. 사실은 제가 좀 같이 읽어보려고 좀 큰 글씨로 뽑으려고 요만치만 캡처했고 이 밑으로도 한 이만큼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신났나 봐요. 돈 벌어서 좋겠지 뭐. 엄청 돈 벌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는 신나는 게 맞는 게 그동안 이제 기소된 사건들이 많았죠. 일단 이번에 처리된 그 대출 사기건도 있었고요. 대출 사기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안에서 뭐 이런저런 장사를 하잖아요. 그 대출을 받는데 대출을 받으려 그러면은 내 사업 아이템이 이만큼 좋아요. 그러고는 너 담보 능력이 있어. 그러면 나 담보 이렇게 좋아요. 그러고는 하는데 그게 다 쏘개먹는 거였다. 사실은 뭐 100만 원짜리 물건을 뭐 나 한 1000만 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쏘긴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있었는데 그 이렇게 항소심에서 뒤집어졌고. 근데 여전히 유죄는 유지했습니다. 너 쏘긴 건 맞다. 근데 500밀리언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예요. 너 잘했어. 너 죄가 없어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 7천억 원은 좀 너무한 것 같아. 이 정도의 얘기지 넌 죄가 없어는 절대로 아닙니다. 유죄는 땅이에요. 마치 이거를 무죄인 것처럼 트럼프가 이렇게 소셜에 올려놨지만 유죄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민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기밀 서류 자기 집에 들고 간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옛날 성범죄 건 관련해 가지고 증인들 입막음한 거, 이거 다 걸려 있었는데 이거 다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게 생겼죠. 대통령이 좋긴 좋아요. 사실은 이 범죄 혐의는 진짜 법률로 입증하는 건 몰라도 누가 봐도 사실은 이거는 뭐 그동안 내뱉은 말을 봤을 때 분명했는데 뭐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거는 법률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근데 유죄이긴 한데 그럼 합당한 벌금 액수가 얼마냐, 아니면은 이제 대법원 가서 이제 유죄마저 뒤집어져서 무죄가 될 것이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밀 서류 들고 간 거는, 이거는 옛날에 힐러리도 비슷한 건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 기밀이고 어디서부터 뭐 이런 건 좀 법률적으로 좀 따져볼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입막음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도 얼렁뚱땅 대충 넘어갔어요. 이걸 두고 이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제목을 좀 삐딱하게 달았습니다. 이게 법원이 이게 네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법부의 판사들 몇 명이 지금 이 판결을 주도한 거지, 사실 제정신 박힌 올바른 판사들은 절대로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기사 제목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네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벌금만
면제받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너 어차피 이거 대법원 가는 거다. 너 무죄 판결 받은 거 아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한번 다시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제 국내 언론엔 거의 소개가 안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사법부, 우리나라도 정치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죠. 근데 법관은 야, 쟤 잘못했어요. 쟤 잡아와. 이건 아니잖아요. 잡아온 사람을 놓고 얘가 죄가 있어 없어만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단 법관 앞에 데려온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법관 앞에 데려가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더 권한이 크겠죠. 그러면 그에 앞서서 이제 검찰, 그러니까 맨날 사법개혁 얘기하고 검찰개혁을 얘기하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연준도 뭐 바꿔치기 한다 그러지만 대법관 임명이 늘 화제가 되고, 또 하나 검찰 인사가 또 중요합니다. 지금 이 모든 사건을 전부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이 양반이 한 거예요. 이 양반이 아까 몇 번 이름을 얘기한 레티치아 그 제임스라는 여자예요. 뉴욕 어토니 제너럴이에요. 제가 그걸 법무장관이라고 해야 될지 검찰총장이라고 해야 될지 번번이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뉴욕주 검찰총장은 선거로 뽑힙니다. 제가 검찰총장 할게요. 그걸 손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다못해 반장 선거를 하더라도 제가 반장이 된다면은 우리 반을 뭐 깨끗한 반, 뭐 하는 반으로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공약이란 걸 내잖아요. 이 양반은 공약 자체가 내가 뉴욕주 검찰총장 되면 트럼프 잡아넣겠습니다 했어요. 사실 뭐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으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그냥 대놓고 정치검사죠. 아니, 본인은 그냥 검찰총장의 공약이 그거였어요. 내가 트럼프 잡아넣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하고는 철천지 원수죠.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맞불 카드로 내미는 게 뭐냐. 이 양반이 유명합니다. 이 양반이 이제 알리나 하바라는 여자인데, 이 양반은 어디 갔어? 뉴저지의 연방검사예요. 검찰총장 말고 연방검사 그러면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지금 검찰총장 했으니까 검사, 그러면은 막 검찰총장 까마득하게 그 수천 명 있는 중에 한 명인 검사로 떠올리는데, 우리 개념으로는 그게 아니고, 우리 개념으로는 연방검사 그러면은 우리 개념으로는 지검장 정도에 거의 딱 맞습니다. 지방검찰청장 정도에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에 지검장이 이 연방검사가 4명인가 있어요. 4명인가 3명인가 5명인가 제가 약간 기억의 숫자가 헷갈리는데 한 4명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 이제 뭐 남부 이 관할구역을 두고, 서울이 그렇잖아요. 서울이 서울중앙지검장, 남부지검장, 동부지검장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뉴욕도 그런 식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뉴욕 같은 경우는 그렇고, 애지간하면은 그냥 주에 딱 한 명 있어요. 연방검사가. 애지간한 주면 그냥 주 하나에 연방검사 1명. 그러니까 딱 거의 지검장 정도.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지방에 어지간한 도 단위에 1명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있는 굉장히 센 자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소 업무를 담당하는 거는 검찰총장보다도 지검장이 더 세요. 사실 우리도 시간이 갈수록 검찰총장보다도 서울중앙지검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측면이 있죠. 어쨌거나. 근데 문제는 이거는 임명직이에요. 이거는 선출직이 아닙니다. 임명을 하는데 최소한 연방검사잖아요. 검사의 대빵이잖아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을 임명을 하더라도 검사를 임명하는 게 지금까지 통례였어요. 검찰 인사 내는데 뭐 예컨대 뭐 누구랑 친한 검사 뭐 이런 식으로 내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 양반은 검사가 아니에요. 변호사예요. 심지어 트럼프 사건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대장동 변호사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런 격이에요. 우리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뭐 대장동 변호사가 다른 공직에 가도 지금 막 말들이 많은데, 진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런 뉴저지 연방검사 하면은 서울중앙지검장보다는 한 서울 남부지검장 정도에 비유하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트럼프가 그야말로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너무나도 보이니까, 이거를 야당은, 요즘에 민주당은 지리멸렬하죠. 미국 민주당은.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법원에서 얘는 일단 자격이 안 되잖아. 그랬더니 그 자격 논란을 피해 가려고 뭐 또 이렇게 또 임시 대리 뭐 그러면서 또 우회를 합니다. 우회하려고 그랬더니 또 그것도 우회한다고 또 대법원하고 뭐 옥신각신합니다. 결국은 지금 사법부에서 나온 게, 얘가 지금 한 모든 결정은 다 무효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불법이고 전부 다 위법이고 전부 다 무효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사법 리스크가 원체 크다 보니까 이 어떻게 하면 사법을 즉 검찰과 법원을 장악할 것이냐를 두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 이게 한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측면은 이거예요. 이번에 그 재판 그 벌금을 취소받았는데 7천억 원에 달하는 그 벌금 중에서 한 5천억 정도는 트럼프 본인한테 나왔던 벌금이고, 나머지 2천억은 뭐 첫째 아들 주니어, 둘째 아들 뭐 에릭 뭐 이런 애들한테 나눠서 걔들 뭐 한 1,000억, 걔들 뭐 한 얼마 뭐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한 7천억 된 거예요. 왜냐면은 트럼프는 사업을 트럼프 코퍼레이션 가족 회사가 하고 있잖아요. 가족들이 다 사업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완전히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도 된 건데, 이 기사를, 이건 뉴욕 타임스인데 그 기사를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기사가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별로 잘 알지 못하는 면면이에요. 여기는 티파니 트럼프의 딸이고, 이 양반 이름이 뭐였더라? 뭐 저도 처음 봤는데 여기는 사회예요. 둘이 부부예요. 얘는 저기 트럼프 전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트럼프는 뭐 결혼도 여러 번 했으니까 전처의 딸 얘랑 결혼을 해가지고는 처가 팔아갖고는 얘가 돈질 좀 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들은 하여튼 참 돈 좋아해. 심지어 사위라고 오는 애도 돈 좋아해갖고 처가 팔아먹는 놈들이야. 뭐 약간 이런 기사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얘는 참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애구나 라는 이제 비판을 하고 싶은 거죠.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낸 통찰.